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사태가 있었죠. 지난 22일이었는데요. 자, 한 며칠 만에 서둘러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어제 제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휘권자인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대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물론 취재를 한 것이죠. 그거는 결국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배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검찰총장의 지휘권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뭐 요지는 그런 건데, 자, 그 대검 감찰부가 이제 23일 어제 그저께죠.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했던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감찰부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감찰과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1차장하고 4차장. 왜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김건희 여사 조사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중간 지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검찰총장 모르게 김건희 여사 측과 어떤 조율 과정이 있어서 이번 일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각 이제 전화를 하고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창수 지검장이 아니 이미 검찰총장한테 김 여사 조사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고, 대검 감찰부의 추가적인 진상 파악이 진행되면 수사팀 동요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 이러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상 파악을 거부한 겁니다. 아니 여기서 그냥 미루면 끝이죠. 뭐 왜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여기서 진상조사 미루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제 그 배경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뒷배경이 든든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김경목 부부장 검사인가요? 이 직접 조사를 했던 이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이제 뭐 집단 반발 조짐, 뭐 우리가 악이냐? 악의가 그 왜 아구라는 뭐 그 뜻의 악의가 아니고 아부한다는 거에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한테 아부한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 뭐 법불악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불악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법은 귀한데 아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빗대서 우리가 악이냐 뭐 이런 식의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검사들이 이럴 수 있는 것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뭐 일종의 그 뭐 리더십이 중앙지검 내에서는 확고하다. 왜? 뭐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거와 매우 유사하다, 판박이다, 데자비 뭐 이런 거를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고립무원의 상태였죠.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와 연결해서 뭐 사실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주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뭐 거의 당시 그 본인 스스로 난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고립무원의 상태였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은요, 대검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발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차분하게 진상을 파악해 나가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팀인 김경목 부부장 검사한테 전화해서 사의를 철회하고 복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이제 복귀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검찰총장이 일개 부부장 검사한테 전화해서 사표 내지 말고 좀 복귀해달라.
라고 하는 이 자체가 검찰총장한테는 대단히 굴욕적이고 어찌 보면 검찰총장의 리더십 자체가 무너졌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검찰총장이 부부장검사한테 전화해서 뭐 사표를 철회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합니까? 저희들 법조 취재하고 뭐 그 후에 여러 가지 했을 때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다. 왜? 근데 왜 이런 장면이 벌어졌을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 이상 이 패싱 사태로 이 검찰 내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동력을 잃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의 원래 의도를 분석하자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태를 왜 모르겠습니까? 검찰총장은요, 대통령실, 법무부 이런 데와 늘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움직임, 법무부의 움직임 이런 데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걸 알만한 사람한테 검찰총장이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뒷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감히 검찰총장한테 고개 들고 대들 수 있는 이유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잘 알죠. 그런데 왜 이랬느냐? 그거는 본인이 임기 마지막, 이제 거의 5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순간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좀 회복해서 그 자체가 저는 검찰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는 거다라는 판단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는데 그런 뜻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오히려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고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글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것도 가장 가깝다고 신임한다고 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자기 정치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는 정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할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용산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정치 얘기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국 손을 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저히 제가 어제도 막바지에 이건 이원석 총장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목으로도 그거 달아놨습니다. 자막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 뭐 임기 50일밖에 안 남은 데다가 대통령실의 신임 잃었죠. 법무부 장관의 신임 잃었죠. 법무부 장관한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을 회복해달라 7월 초에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그 거절의 의미가 뭘까요? 당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지휘하지 마. 그 얘기잖아요. 일종의 파문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카드는 사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표를 안 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많은 고민도 있고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방법도 알지만 그 카드를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고립무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50일 남겨놓고 사표 내면 또 그 사표 낸 것 가지고 이런저런 아마 희화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나가니까 사표 낸다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건대는 사표를 내는 거는 최선의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수위를 조절해서 이 문제를 그냥 매듭짓겠다. 그렇다고 해서 칼집에서 칼을 반쯤 뽑았는데 도로 집어넣기 뭐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칼날 이 서슬만 좀 퍼렇다는 걸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습 국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이원석 총장의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이 뭐 대검 감찰부가 이제 감찰이 아니다 진상조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 같은 걸 아마 확인을 할 겁니다. 해서 뭔가 이 상황을 수습 국면으로 이제 결론을 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된 가운데 이제 결국은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과 조작 의혹, 그다음에 저 파우치백 그 수사 뭐 이 결과를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9월 15일 임기가 끝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뭐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이원석 패싱 상태라는 거는, 이 사태라는 거는 그냥 약간은 흐지부지한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그러면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원석 그 총장이 그 임기 말 이제 검찰총장의 권력 누수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패싱 사태 전체적으로 보면 패싱 사태는 뭐 누구의 그 뭐 자각이든 여하튼 수습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검찰의 새로운 리더십은 새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때도 만약에 그 지금과 같이 뭐 특정 검찰 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무부나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해가면서 검찰총장의 리더십을 흔든다. 그러면 뭐 검찰의 신뢰라는 거는 여전히 그 국민들 앞에 바닥이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검찰총장, 그게 이원석이 아니고 검찰총장의 검찰 내 리더십, 이걸 회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뭐 이런 데에서 신임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거죠. 그 방법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신임을 거두는 순간 검찰총장의 힘은 검찰 내에서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 검찰총장은 이제 뭐 아마 곧 그 가시화될 겁니다. 지금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거론되고 있죠. 가시화될 텐데 그 새 검찰총장이 이제 리더십을 확보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았다. 왜? 용산 대통령실과 코드를 완전히 맞추면 검찰의 신뢰는 회복되기가 어렵죠. 뭐 그런 점에서 다소 이제 약간의 그 어떤 정무적인 감각, 검찰총장도 정도 되면 정무적인 감각 같은 것도 발휘하고 어찌 보면 그 공간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결국은 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달린 것 아닌가. 뭐 어찌됐든 간에 여하튼 이 이원석 패싱 사태는 그냥 그 서둘러서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